친구이시기도 하고요. 아주 이사학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올해 이달 안에 무슨 일 저지를 것 같아요. 이달 안에 뭐 OK 이상 가실 것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뭐 잘 들어보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강의를 많이 듣느냐가 내 거가 되고 많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계속 들으셔도 내 걸로 만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휴대폰 점검 다시 해주시고 우리 강사님 박경환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GPS 인플루언서 박경환입니다. 좀 전에 원경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는 5학년 4반입니다.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원경희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공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쟁이들이 보면 되게 어딘지 모르게 막혀 있다 내지는 고정관념이 되게 강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인풋이 100이 들어가면 아웃풋은 100이 나온다는 게 저희들 공부한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하고는 안 맞는 거죠. 제가 5살 때 학교 조교 생활을 저희 졸업한 학교에서 조교 생활하는데 한 1년 동안을 저랑 같이 조교 생활했던 형님들이죠. 선배들이 두 분이서 어느 날 저를 태우고 차에 태우고 서울을 올라가다 유성에 내려줬습니다. 그 차 안에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언쟁이 좀 있었고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저펜 나이프 자석료 때문에 대전에서 고향인 제가 대전에서 그 형님들은 이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저를 태우러 와서 제가 유성에서 진짜 슬리퍼 신고 내렸어요. 집에서 타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집에를 걸어가면서 뭐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미쳤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럴까? 근데 그분들은 저를 진짜 아꼈던 분이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강한 반발로 인해서 네. 계단 오늘 두 사람 신경내서 좀 오시라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오늘 그 등록하는 신경 날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보고 수업하라는 거 오늘 또 처음 겪어보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돌아오면서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고요. 학교를 제가 나와서 공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무슨 생산 라인 쪽이 아니라 영업 파트를 저는 찾아서 혹시 포크레인, 소방차 이런 거 영업하는 거 혹시 아세요? 소방차도 영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방차 영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소방차 같은 경우는 차라고 안 하고 머신이라고 합니다. 기계라고 이야기, 바퀴가 달림으로 인해서 이제 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방차 영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원경희 사장님을 만나는 시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아메이를 다 하셨어요. 어머님부터 해서 외삼촌, 이모, 그 다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아메이를 하는데 저만 안 했어요. 한 3개월을 도망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한 번만 들어보자는 개념도 제가 무시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술도 못 드시는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소주 한 잔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까지 거절할 이유는 없어서 어머님과 처음으로 포장마차에 앉아서 어머님 소주 2잔 드시는 걸 처음 봤어요. 못 드시는 양반이거든요. 지금도 못 드시는데 그러면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대학을 나왔고요. 제 이종 사촌 동생은 저보다 이제 아메이 스폰서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메이를 해서 그때 아마 이제 핀이 올라가는 모습을 어머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번만 들어보자. 네가 하지 말라면 안 할게. 그거 못 들어줄 거는 없지 않아. 들어보는 건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처음 이제 사업 설명이라는 거를 갈마동 가서 아메이 센터에서 29살 때 사업 설명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집중을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느끼는 게 뭐였냐 그러면 저대로 된다면 아메이가 말하는 것처럼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판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고요. 아메이 카다로그 우리나라에는 세제 5가지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자에 보면 진짜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쭉 펼쳐지는데 그게 미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제 나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보상 구조와 돈 버는 방법 모든 거를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차에서 내렸다는 그 피라미드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른 느낌이 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저대로 된다면 if 만약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더 추가로 들으면서 특히 이제 기름쟁이들은 단점이 뭐냐 그러면 꽂히면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책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메이가 미국에서 그때 30년인가 아마 그 경우 60년인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도록 우리나라는 왜 이런 개념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미국을 가서 아메이 본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 예고 집을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거장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는 덱스터 예고 집을 그때 500명이 갔는데 500명이 한 집에 다 들어가요. 그건 집이 아니라 저택입니다. 미국의 저택은 호숫가에 요트도 있고요. 자동차 차고가 따로 있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을 관리하는 집사들의 집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00명씩 묶어서 집 안에도 100명이 들어갈 정도로 그런 개념의 집을 보고 그분의 미팅을 통해서 아메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요. 제가 아메이를 그때 어떻게 보면 우원균 사장님, 원경희 사장님은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나이가 29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경희 사장님이 아까 저한테 그런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메이를 쭉 하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그때 지금 앉아 계시는 여기 이제 형님들 같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돈만 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제 5가지 들고 쫓아가서 제일 먼저 갔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저희 학과장님이셨어요. 제가 모셨던 분, 그분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세제 5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가 49,500원이었어요. 5만 원을 주시면서 제가 500원이니까 됐고 너 열심히 해서 진짜 네 말처럼 벤츠 탄다면 나 벤츠 한 대만 사줘라. 내가 응원해줄게.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열심히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아까 큰애가 지금 고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혼하는 시점 37 정도 나이 먹어서 와이프를 만났고 와이프의 저하고 결혼 조건이 아메이를 그만두면 결혼한다는 그 얘기에 미련 없이 접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금융 쪽에서 한 10년 가까이를 일을 했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IMF 때 서울 올라와서 금융 쪽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부동산 쪽에 담보대출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부장 그 다음에 또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까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봤냐 그러면 제 다른 은행에 어떻게 보면 저랑 교류를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후배 하나가 저한테 ACL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3번 들었어요. 근데 전기가스를 갖고 네트워크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다 생필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전기가스를 휴대폰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한다는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2번, 3번을 들었는데 3번 듣고 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주말에 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머릿속에 떠올라서 네이버에다가 ACL을 치니까 밑에 뜨는 게 뭐냐면 ACL에 연관 검색어가 뜨거든요. 거기에 ACL 우원균이라고 뜨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이잖아요. 한 10년 넘게를 못 만났고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뜰 정도면 대단하게 변했겠다 해서 여기 지금 동일빌딩에 처음에 와서 만났는데 머리가 백발이었고요. 참 진짜 세월이 무상하다 이런 개념.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우원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해서 우원균 사장님과 연이 돼서 ACN을 제가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VR에 제가 눈에 꽂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 그 암호화폐 한 3년 정도 일하면서 또 그때 마찬가지로 원경희 사장님과 다시 또 연이 돼서 원경희 사장님과 또 같이 일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제 한 2달 정도 됐네요. 원경희 사장님이 우원균 사장님을 만나 뵙고 GPS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갈 거라는 개념에 항상 대리배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노베이터,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길목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개념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GPS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제가 나이가 5학년 4반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유튜버에 요즘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버 책자라든가 영상 공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요즘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제 이런 그 좋은 그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구독자가 한 1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제 날짜로 66명이더라고요. 제 가족들, 어떻게 보면 처갓집 식구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누르니까 왜 나이 먹어서 이런 걸, 우리 시은이가 100명이야. 그랬더니 시은이 따라가는 거냐고 얘기하는데, 시은이는 그냥 그 요즘 액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지면서 본인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 친구한테 제가 저 영상 다루는 법을 배워요. 영상에 이름 넣는 거, 자르는 거, 편집하는 거, 이런 걸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요즘은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뭘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뭘 배우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젊은 친구한테도 그런 걸 배움으로 해서 제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삶의 변화처럼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자, 요 GPS 사업은 데니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GPS 사업에 대한 영상입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 기술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화되는 이커머스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까지 빠른 발전 속에서 넘쳐나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GPS가 해답을 제시합니다. GPS는 VR, AR 기술을 사용한 EVP, 즉 구매 전 경험이라는 획기적인 마케팅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이커머스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GPS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이 리더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합니다. 단순히 즐겨보던 TV와 통화수단에 불과했던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는 과거의 상상이 현실로 하나둘씩 실현되며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GPS는 VR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러닝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VR 자기개발 콘텐츠 플랫폼 VR루, 각 분야 최고의 마스터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퀄리티 높은 강의 콘텐츠입니다. 마케팅 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새로운 커머스 플랫폼 GPS는 구매 전 경험 서비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디지털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의 문을 깨고 무한한 가능성을 확대해 나갑니다. 우리는 늘 니즈를 꿈꿉니다. 기술과 미디어로 넘쳐나는 시대 속 기회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GPS와 함께 그룹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기회를 잡으세요. 미래의 리더는 당신입니다. GPS.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VR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입니다. 책자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가 VR입니다. 그리고 AR도 좀 아까 이야기하죠. 증강현실. 진짜 위에 덧 입혀진 가짜가 AR입니다. 이 두 개가 믹싱이 된 게 MR이라고 하는 혼합 리얼리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즘 공상 만화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러면 무슨 이 공간 안에 홀로그램으로 인해서 제 눈에 뭐가 보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터치하듯이 손으로 밀면 이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내가 만약에 그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한다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죠. 1920년대 우리 처음으로 사람의 입을 통하지 않고 기계의 힘을 빌어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신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천막 속에 있는 서커스단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이런 개념이 TV를 통해서 이제 그림이라는 게 바로 처음에 나왔고요. 예전에는 이 TV를 보기 위해서 각각 지금은 집마다 TV가 한 대, 두 대 다 있죠, 그죠? 예전에는 TV가 없을 때는 남의 집으로 TV를 보러 다니는 저는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 컴퓨터가 집채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베이지 포춘화를 통해서 지금처럼 네이버 이런 개념 없었어요. 기계 용어를 컴퓨터 용어를 배울 때 그때 나왔던 컴퓨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의 상징 핸드폰 그때는 다 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이를 할 때요. 홍콩을 가니까 홍콩에는 이 전화기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핸드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처음에 금반지 아버지 어르신들 보면 두툼한 금반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비싸고 값어치가 제일 나가요. 근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중에 전 뭘 선택한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아버지가 돌아간 게 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삐삐를 잡았어요. 삐삐 금을 포기하고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 금반지를 가졌고 이런 개념처럼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좋았어요. 저는 이게 그 부의 상징인 벽돌 같은 휴대폰 그리고 지금은요 연합폰이 처음에 나올 때 연합폰 제가 은행에 창구에 앉아 있는데 누가 처음에 이 스마트폰 애플 거예요. 삼성 거였나 애플 거였나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화장실에 놓고 갔다고 손님이 저한테 갖고 왔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전화가 오겠죠, 그죠? 전화벨이 울리는데 전화를 받으려고 누르는데 안 받쳐요. 전화가 안 돼요. 그냥 놔뒀어요. 당연히 전화기 주인이 은행으로 찾아왔겠죠, 그죠? 거기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청경이 저한테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청경분이. 그래갖고 그분한테 여쭤봤어. 핸드폰 보여드리니까 당신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핸드폰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니? 저한테. 이 전화기 고장났어요. 그래서 고장났어요. 전화벨이 아까 몇 번 울렸는데 전화 이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또 다른 전화기하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 전화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산 게 그때 우리 비면화 연합폰이라는 스마트폰 나왔어요. 저 그때 이거 처음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식했죠, 그죠? 못 보는 거니까 그런 스마트폰 기억이 나고요. 자, 이렇게 듣고 보고 만지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저는 VR입니다. 자, VR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넥스트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나오기 전에는 저 이거 여기로 생각했어요. 광고 나왔어요. 살에 들어가는 휴대폰.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안경 끼고 안경 쓰고 혹시 극장에서 영화 보지 않았나요? 3D로 본 거?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쪽 길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웨어러블처럼 핸드폰이 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자, 이 기계가 투박해서 아까 제가 이거와 이거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VR에서 초창기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구매 전 경험, 그죠? 저희 집에 택배 아저씨들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일주일에 어떤 때는 막 3번, 4번씩 옵니다. 근데 3번이나 4번 중에 한 번은 꼭 반품이라는 걸 합니다. 반품이라.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안 입어보고 아니면 뭐 보지 않고 사는 게 개념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안 보고 사요. 4K, 그 다음에 뭐 8K 이런 개념으로 해상도, 화질, 휴대폰 다 좋아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 색상 그대로 나오니까. 근데 왜 반품해요? 경험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만 제가 이걸 통해서 좀 이따 다음 화면에 나오지만 경험을 통해서 구매한다 그러면 반품률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커머스 시장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는 저는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자, 만약에 좀 아까 이거는 앞으로 갈 거를 생각했어요. 그죠? 이렇게 올 거를. 근데 거꾸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80년대 제가 아까 부동산 시장을 2000년도에 강남에 자고 일어나면 1000만원, 2000만원 오를 때가 있었어요. 집값들이. 그죠? 자, 80년대 그런 집들이 강남의 뽕밭이 이렇게 변할 거를 알았다 그러면 80년대로 돌아가면 뭘 해야 될까요? 돈 벌까요? 우리 돈 버는 거만 생각해보자. 돈 버는 거. 진짜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돈 걱정 안 하고 산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80년대 가면 뭐 해야 돼요? 그럴 것 같죠? 그죠? 자, 그러면 90년대는 뭐 해야 될까요? 시골 이사가 한국통신의 주식을 사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통신에 아는 분들, 한국이동통신이나 한국통신이나 아는 분 있으면 저 이거 차려야 돼요. 제 친구 하나가 휴대폰 대리점을 많게 7개까지 갔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닐 때 아는 지인분 통해서 아시는 형님을 통해서 금산 넘어가다 보면 산대라고 있어요. 그 산대 쪽에 딸기밭을 팔아서 대리점을 차렸어요. 미쳤죠? 누가 이거를 해? 그때만 하더라도 그 친구 이거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야, 집에 저기 전화기 다 있는데 이걸 왜 해? 누가 한다고? 그때 비쌌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들은 돈 벌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꽤 많은 지금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000년대 가면 뭘 할까요? 옥션, 쿠팡 이런 전신들 지금의 이커머스 시장의 시작입니다. 그 시장에 뛰어들어야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시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카카오톡, 그죠? 아니면 네이버 이런 개념의 앱 시장이 이때 미리 선점을 하는 거고 지금은 뭐 해야 될까요? 이게 왔는데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안 잡아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저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시장을 보시면 자, 애플이 지금 우리 애들은 삼성폰보다 애플을 더 좋아해요. 사과 비워 먹은 거, 그죠? 그 애플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애플이 올 하반기에 디바이스를 내놓겠다고 공표했어요. 그죠? 그럼 어떤 디바이스가 나올까요? 우리 것 같은 디바이스 내놓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자, 5 시대의 옴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짜들, 그죠? 진짜 같은 가짜. 이런 가짜들이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해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가 8K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더 선명하고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한번 영화 속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네 번째 스크린 VR 360도 입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VR로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한 컨텐츠별로 제가 한 사람씩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허준에 나왔던 전광열 씨 스토리를 쭉 보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발성법, 그 다음에 표현력 이런 개념을 저는 그분의 바로 코앞에서 움직이는 그런 드라마를 저는 제가 보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스크린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TV 이 개념이죠. 그죠? 두 번째 스크린이 모니터입니다. 그죠? 컴퓨터 모니터. 세 번째 스크린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있죠. 하나씩. 그죠? 핸드폰이에요. 자, 네 번째 스크린이 뭐냐면 VR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VR이 이렇게 투박하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거 못하고 다니겠죠. 그죠? 맨날 어디 터진 것처럼 깨지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안경이라면 소프트 렌즈라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SK, KT, LG가 지금 VR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SK는 테마를 뭐로 잡았어요? 프로야구로 잡았습니다. 그죠? 프로야구에 우리 보면 투수가 던질 때 포수 뒤에 있는 분들 보이세요? 가장 비싼 자리에 그죠? 그 비싼 자리에 VR 카메라가 한 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VR을 통해서 야구를 본다면 자 야구를 보는데 그냥 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2D 영상을 보는 개념이 아니라 자 공 던질 때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냐 그러면 포수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요. 공은 안 날아오는데 그죠? 혹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드라마 혹시 아세요? 거기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자 5cm 되는 이런 계단이에요. 이 벽에. 근데 VR을 끼고요. 이게 뭐냐면 63층 아니면 우리 지금 100층짜리 건물에서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근데 뭐가 지나가냐면 바퀴벌레 같은 게 막 지나가요. 옆에를. 그럼 사람들이 발을 못 대 여기를. 실제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뭘 기억해요? 여기 5cm밖에 안 돼요. 근데 내 눈은 뭐가 보여요? 이 밑에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바로 진짜 가짜 같은 진짜인 겁니다. 이 떠내려도 안 죽어요. 근데도 보면 그걸 못하는 그게 바로 VR이고요. 지금 SK, KT 같은 경우는 3만 명의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2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시작한 지 지금 이제 2월 10일 날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돼가요. 지금 제가 코드 찍히는 거 보니까 한 15,000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우호균 사님이 약속했던 아니면 목표로 잡았던 45일 아니면 지금 40일 만에 3만 명 유저 만들겠다는 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게 지금 우리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접 대면 영어 아니면 내가 진짜 가가고 말로 전달해서 광고가 아닌 내 옆에 아니면 내가 아는 분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하는 게 더 파워가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KT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LG 마찬가지로 지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 VR 차별화를 지금 전략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들이 이래요. 지금 이게 뭐냐면 웨어러블, 지금 우리가 보면 아이언맨에 보면 웨어러블을 착용하면 로봇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 딱 지하철이 들어오기 포크레인 파기 전에 땅을 사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저 문정동에 지금 법조타운 예전에는 뭐였죠? 비닐하우스였어요. 다 그죠? 근데 비닐하우스 일대 주인들은 다 서울 사람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변한지는 정보 개념에서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은 싼 가격에 오래 어떻게 보면 묻어두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사업 개념에서 본다 그러면 VR 시대가 언제면 이렇게 올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GPS라는 회사의 역사를 보면 이 작년 10월 23일 날 GPS 법인 설립을 했어요. 자,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거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금의 네이버처럼 아니면 삼성처럼 이렇게 해놓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GPS가 지금 현재 몇 명이 돼 있고 어떤 사람과 어떤 개념으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미래의 조감도를 내놓고 있는지 그 조감도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타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는 구경꾼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피코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바이스 회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VR루라고 하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정광열 씨 와이프인 박수진 씨가 운영하는 VR루는 미국과 일본 시장을 벌써 진출해서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래서 한국이 이만큼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나라를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팀은 GPS의 회사 직원들이 모두 완성이 되고 사업 완성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판매 공개 조합의 가입이 올해 1월 13일 날 됐고요. 서울시청에 90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암호화폐 하면서 참 진짜 합법이라는 개념을 새삼스럽게 여기 와서 저 써봤어요. 암호화폐는 아직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암호화폐 쪽에 있다 보니까 불법도 아니고요.
합법도 아니고 무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뭐 비썸, 업비트 지금 계속 뭔가가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합법으로 내년이면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세금 개념에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